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급여 증가율은 12월에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예상보다 양호했으며, 이는 연준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농업 고용은 22만 3천여 명 증가하여 다우존스 전망치인 20만 명보다 높았고, 실업률은 3.5%로 예상보다 0.2%포인트 낮았습니다. 월간 비농업 급여 보고서가 기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율이 둔화되었다는 사실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비농업 고용지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자산시장에 부정적이었으면 부정적이었지 긍정적인 데이터는 될 수 없기에, 이번 고용 데이터로 인해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자산시장의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미국 채권 시장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경로를 따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피보나치 0.5 라인에서 방향을 꺾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은 단기적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나스닥 선물은 12월 29일의 저점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줬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크립토 시총 또한 6월 18일의 저점을 지켜내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탄력을 받고 큰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돈패밀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건 바로 다가오는 목요일 저녁 10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은 이번의 예상치인 6.5%라는 숫자입니다. 일단 예상치만큼 떨어져줘도 기존의 7.1%에서 6%대로 자릿수가 바뀝니다. 미국 CPI가 작년 7월에 9.06%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3달간 감소폭이 점차로 줄어들었지만 11월부터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11월 발표 때는 0.45%포인트 줄어들었으며 하락폭이 전월 대비에 비해 상당히 올라갔는데, 12월 발표 때는 그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며 무려 0.64%포인트가 하락했죠. 그런데 만약 이번 CPI가 예측치대로 6.5%로 발표된다면 그 수치는 전월 대비 0.61%포인트가 줄어든 것이 되는데요. 시장에 상당한 훈풍을 가져왔던 지난달과 비슷한 하락폭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고용 데이터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것은 시장에 분명한 부정적 데이터인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재 시장은 긍정적이죠. 이런 시장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 현재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것은 바로 이 CPI 전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겠죠. 지난달과 같은 폭의 CPI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CPI가 발표되는 목요일까지는 지금과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거나 적어도 행보해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큰 움직임은 CPI 발표 이유가 될 것이고요. 현재 시장의 예측치만으로도 긍정적인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 예측치인 6.5%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온다면 시장은 쾌재를 부리며 상승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측치보다 높은 데이터가 나오면 실망에 따른 매도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선물 포지션을 잡는 분들은 극심한 변동성에 따라 청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주 주의하셔야 되겠죠. 작년 한 해만 되돌아봐도 CPI나 FOMC 금리 발표가 있는 직후에는 위아래로 모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양방향 모두 청산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자, 비트코인 상황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현재 일봉 차트 상에서 50 EMA의 저항을 돌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로 비트코인은 50일 이평선 위에 머물렀던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 3월에는 아주 잠깐 200일 이평선까지도 돌파했었지만 그 이후로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 수많은 악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200일 이평선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50일 이평선조차도 늘 한계로 작용했죠. 그렇기에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상당히 중요한 길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CPI 결과가 실망스럽게 발표된다면 비트코인은 이번에도 50일 이평선 위쪽으로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다시 큰 하락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CPI 발표 결과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200일 이평선에 근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상승 과정에서 19K에서 20K에 이르는 영역까지 상승이 가능한 건데요. 단 이러한 상승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18.5K는 피보나치 0.5 라인으로서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최근에 비트코인에 비해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더리움의 상승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의 랠리가 한동안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CPI 결과로 인해 탄력을 받고 이더리움과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승 랠리를 펼쳐준다면 크립토 전체 시총은 1차적으로 8% 상승이 가능해지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달릴 수 있다면 추가로 13%의 상승과 함께 1조 달러 시총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크립토 시총이 1조 달러까지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추가로 상승 베팅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긍정적인 CPI 발표는 향후 FOMC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좋은 기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막 흥분하겠죠. 시장이 흥분한 것에 대해서 연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금 회초리를 꺼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각도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은 감을 잘 잡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비유해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60점 맞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80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점에서 100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같은 20점 차이지만 난이도의 차원이 다르죠. 90점에서 5점을 더 올려서 95점 받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95점에서 100점을 맞는 것 또한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미국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CPI는 9.06%를 찍은 이후로 최근의 7.11%까지 1.95% 감소했습니다. 이번에 6.5%까지 떨어진다면 고점 기준으로는 많이 하락한 것이 되지만 생각해보세요.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이 2%대이죠. 갈 길이 멀어요. 게다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9%대에서 3.5%포인트 떨어뜨려서 5.5%까지 가는 것보다 5.5%에서 3.5%포인트 떨어뜨려서 2%로 만드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서비스 물가입니다. 다른 물가는 상황에 따라 떨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올라간 임금은 낮아지는 게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에 미국 CPI가 4%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끝끝내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최종 보스가 바로 임금이 될 거예요. 따라서 연준은 이번 CPI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시장의 흥분을 가라앉힐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최종 목표가가 2%인 상황에서 이번 CPI가 제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해도 갈 길이 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여러분은 이번 CPI 전후로 상승 랠리가 나오더라도 출구 전략을 잘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시장 상황이지만 여러분 각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DB&컴퍼니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DB&컴퍼니 공부방이 이번 주부터 또 시작합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그리고 공부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고정 댓글에다가 공부방 참여하는 방법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요.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날게요. 안녕.